지금부터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이성주 교장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설초교장 이성주입니다.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가을의 낙엽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절에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가족들이 함께 워크숍을 준비하여 마침내 오늘 라이브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더 높이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의 방향이나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이에 맞추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협의회를 통해 교과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교육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워크숍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전문가로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과 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신 선도교사, 실천교사, 공개수업하신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박수자입니다. 2021년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워크숍은 올해 말 완료되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을 앞두고 있어서 시의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산 시내 모든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서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는 물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공유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시게 될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1 브랜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가하신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교대 교수님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교과 컨퍼런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교대 부설초 선생님들의 학생 주도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 공개 및 토크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실천은 부산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워크숍이 여러분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역량 강화와 미래형 수업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워크숍 사회를 맡은 서남초 교사 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는 수업 공개 발표가 있고 10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3시 30분부터 50분까지는 교과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4시 20분까지 수업 토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 수업 컨퍼런스의 협력적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교대 부설초와 함께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수학과 컨퍼런스는 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과 교육과정 수업,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사례 공유로 미래형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7월에 줌으로 1차 수업 컨퍼런스가 진행되었고 오늘 2차 수업 컨퍼런스가 유튜브로 실시됩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2가지를 말씀드리고 참관 안내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수업 공개 및 주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주시고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수업 토크 시간에는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패널들의 답변이 진행되며 종료 전에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교대 부설초 이영수 선생님의 수업 공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자, 몇 시 몇 분인지 5분 단위 시각, 첫 번째 시각 한번 읽어볼 사람. 지원이 3시 35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바늘이 3시와 4시 사이에 있고 긴 바늘이 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각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민겸이 10시 40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바늘이 10과 11 사이에 있고
김바늘이 팔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원이하고 시연이가 등장합니다. 아이고. 시연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생각하면서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뛰어난 학생이 보입니다.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왜 뛰어났냐? 그게 지금 잠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몇 분인가요? 자, 우리 시연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교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몇 시 몇 분인지 몰라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연이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윤이? 1분 단위의 시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시연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 호연이? 1분 단위의 시각을 알아보고 난 뒤에 시연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1분 단위의 시각 알아보면 좋겠다. 자, 여러분의 발표를 모아서 선생님이 학습 문제를 적을 테니 눈으로 읽어보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입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이의 손목시계에 있는 이 시각이 몇 시 몇 분일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후 8시 23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시와 8시 사이에 있고, 그래서 6시고, 긴바늘이 4에서 3칸을 더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긴바늘이 지금 20분과 25분 사이에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시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맞게 예상했는지 우리 작은 눈금을 긴바늘이 가리킬 때 시각 읽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큰 눈금 한 칸은 몇 분을 가리킨다 배웠습니까? 아는 사람 다 같이? 5분입니다! 네, 5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긴바늘이 작은 눈금을 가리킬 때 시각을 알아야 되니까 작은 눈금이 몇 분을 나타내는지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큰 눈금 한 칸 사이에 작은 눈금이 이렇게 몇 칸 있는지 세어봐야 되겠지? 네! 네, 모형시계 열어서 긴바늘 선생님처럼 콕 눌러서 이렇게 큰 눈금 한 칸에 몇 칸 있는지 세어보고 짝과 함께 작은 눈금 한 칸이 몇 분을 나타내는지 보여봅니다. 보기가 끝나면 바른 자세 보내주세요. 자, 태블릿 PC 꺼내서 활동 시작합니다. 시작. 저는 5분인 것 같습니다. 세어보세요. 저는 5분이요. 3분에 5분.
네, 거의 짝토이가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바라봅니다. 자, 짝토이 결과를 한번 말해봅시다.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분을 나타낼까요? 시완이. 네, 작은 눈금 한 칸은 1분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되려면 1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1분이 5개라서 5분입니다. 네, 참 잘했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작은 눈금이 1분이어야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여서 5분이 되죠? 네.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분을 나타낸다? 1분을 나타낸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눈금 한 칸이 1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시각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시계 앱에서 전자칠판에 나와 있는 이 시계 그림처럼 짧은 바늘과 작은 바늘의 위치를 똑같이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 몇 시 몇 분인지 적어주세요. 펜으로. 그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클래스룸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게시판 있죠?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도록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 활동 시작! 1분 단위까지 시각 나타내기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세요. 벌써 8명이나 탑재했네요. 근데 10명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윤우 나와보세요. 네, 저는 8시 23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과 9 사이에 짧은 바늘이 가 있고 4에서 작은 눈금이 3칸 더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시 23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잘했죠? 네. 참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연에게 알려줘야 되는 시간 몇 시 몇 분이다. 다 같이 맞춰서 시작. 8시 23분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1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자, 1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은 우리가 긴 바늘이 조금 전에 한 칸, 작은 눈금 한 칸 이동하면 몇 분 나타낸다고 배웠죠? 1분! 네.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분이다? 1분!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각은 어떻게 읽으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호연이? 큰 눈금에서 가까이 있는 숫자들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습니까? 네, 호연이가 말한 것처럼 긴 바늘과 가까이 있는 5분 단위의 시각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분이? 20분이랑 25분. 20분이죠, 20분. 자, 20분에서 작은 눈금으로 몇 칸 더 움직였습니까? 3칸. 그래서 3칸을 보태면 몇 분? 23분. 이렇게 긴 바늘이
작은 눈금을 가리킬 때의 시각 읽는 방법은 긴바늘과 가까운 5분 단위의 시각을 먼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작은 눈금의 수만큼 더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방법으로 시각을 읽도록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시계 한번 읽어볼 사람 몇 시 몇 분인지. 서준이. 4시 17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바늘이 4와 5 사이에 있고 긴 바늘이 3에서 2칸 더 같기 때문입니다. 전자시계인데도 와, 모형시계를 머릿속으로 그렸네요. 자, 왼쪽의 시각은 4시이고 오른쪽에 분을 나타내는 숫자는 17이기 때문에 4시 몇 분? 17분. 네, 4시 17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각. 지용이 6시 45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눈금이 7회가 있고 긴 바늘이 9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다르게 한번 읽어볼 사람. 하윤이 짧은 바늘이 6과 7 사이에 가 있고 긴 바늘이 9에서 한 칸이 더 가 있으므로 6시 46분입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6시 46분이죠. 자, 세 번째 시각 한번 읽어볼 사람. 세 번째 시각. 자, 시원이 2시 13분입니다. 왜냐하면 2와 3 사이에 짧은 바늘이 가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2칸 적기 때문에 13분입니다. 2칸 적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더했는데 빼기를 했다 맞죠? 그런 방법으로도 시각을 읽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시 13분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짝과 함께 시각 읽기 문제를 내고 맞추게 해봅시다. 짝 2명 중에 한 명이 모형시계에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른 짝이 시각을 읽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맞추면 그 다음 짝이 문제를 내고 시각을 읽습니다. 한 번 하고 바른 자세 보내주세요. 짝 활동 시작! 네, 자, 활동이 거의 끝났는데 다음은 참 잘했습니다. 네.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 할 건데요. 모둠에서 시작 순서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태블릿 PC 바탕화면에 보면 G메일이 있어요. G메일을 열어서 첫 번째 메일을 클릭하면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이 실행됩니다. 같은 시각을 나타내는 카드 2장을 첫 번째 학생이 열어보고 같으면 그대로 열어주고 다르면 원래대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 차례 학생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많이 맞춘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작. 첫 번째 메일. 교장수보다 이 상태에서 하세요. 자, 순서 정하세요.
퀴즈 애들로 이번 시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 애들 열어서 핀 번호 입력해 주세요. 자, 943434. 핀 번호는 943434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자, 2학년. 자, 이번 시간에 무슨 공부했는지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오늘 이번 시간에 무슨 공부했는지 발표해 볼 사람? 호연이. 1분 단위에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1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죠. 또 무슨 공부했습니까? 진이. 작은 눈금이 몇 번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 1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 한번 정리해서 말해볼 사람? 가연이. 긴 바늘과 가까운 5분 단위 시간을 확인한 후 작은 눈금을 수만큼 더하는 것입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과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퀴즈의 수학 두 문제 모두 틀린 학생은 틀린 문제 다시 해결해 오고요. 퀴즈의 수학 두 문제 중 한 개 이상 맞춘 사람은 시계 그림을 인터넷으로 조사해도 되고 집에 있는 책으로 조사해서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및 전략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공개한 교사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만들기 수학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 소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례는 첫 번째 블렌디드 러닝 수업 소개 및 전략 안내로서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수업 흐름, 적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전략을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공개해드린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위한 계획 및 준비를 환경 조성, 자료 수집 및 개발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소개 및 전략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시는 수학 2학년 2학기 4단원 시각과 시간 10분의 3타시이며 학습 주제는 몇시 몇 분 알아보기 2이며 전시 학습에서 5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을 배웠고 본시에서는 1분 단위의 시각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 중심을 바탕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야 하고, 스마트 기기 다루는 기능이 다소 부족한 2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온라인 수업 도구를 다루는 기능이 단순하고 쉬우며 재미있는 활동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시 수업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시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도입에서는 5분 단위의 시각 읽기 2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전시 학습을 상기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 상황 제시에서는 시각을 읽어야 하는 실생활 속 상황을 같은 반 친구들이 출연하는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학습 문제를 찾고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에서는 동영상 속에 나온 손목시계의 시각을 예상하고 시계 바늘이 작은 눈금을 가리킬 때의 시각을 알아보는 방법을 예상해보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에서는 모형식 앱으로 조작하며 작은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시간을 짝토이를 통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시각을 모형식 앱에 나타내고 링크를 복사하여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댓글을 달도록 하여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온라인 수업 도구로 모형식 앱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였습니다. 모형식 앱은 매스 러닝 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교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1분 단위 시각 읽는 방법을 판서로 정리하였고 선생님이 전자칠판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시각을 분 단위로 읽어보게 하였습니다. 수학적 원리 기기 및 적용하기 위해서는 짝이 모형식의 앱에 시각을 하나씩 나타내어 다른 짝에게 보여주면 시각을 읽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위해 수업에 게임을 적용하였고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직접 제작하여 모든 활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이번 시간에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취 기준 도달 확인 평가 2문제를 퀴즈N으로 제작하여 풀어보게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활용한 온라인 수업 도구는 모형식의 앱 구글 프레젠테이션 퀴즈N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확인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본시에 적용한 블렌디드 수업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활동 안내 파워포인트, 매스 러닝 센터 사이트, 모형식의 앱 링크 주소, 성취 기준 도달 확인 평가 문제를 풀기 위한 퀴즈앤 사이트 링크 주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구글 클래스룸 과제 만들기를 하여 교사가 수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업 시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만들어 놓은 과제에서 모형식 앱과 퀴즈앤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활동 단계에서는 매스 러닝 센터 사이트의 모형식 앱으로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시각을 나타낸 후 링크를 복사하여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에 댓글을 달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매스 러닝 센터 사이트의 모형식 앱 교구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모형식 앱을 조작하여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시각을 나타낸 후 링크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댓글로 달고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모형식 앱으로 시각을 나타내고 링크를 복사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 다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학적 원리키기 및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수업에 게임을 적용하여 재밌게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만들어 학생들이 모둠 활동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태블릿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지메일에서 각 모둠의 시각 메모리 카드 이메일을 클릭하여 게임 준비를 합니다. 모둠에서 시작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첫 번째 순서의 학생이 메모리 카드 2장을 열어 같은 시각을 나타내면 열어두고 다른 시각이면 되돌리기를 클릭하여 카드를 다시 덮습니다. 순서대로 이와 같이 반복을 하고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가장 많은 카드를 뒤집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순위도 알 수 있어 학생들이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태블릿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퀴즈앤을 클릭합니다.
핀 번호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도록 퀴즈 앤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을 모든 태블릿 PC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태블릿 PC에서 핀 번호를 입력하여 입장하고 자신의 닉네임이 전자칠판으로 보여지는 교사 퀴즈 앤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학생이 입장하면 교사가 시작을 클릭하고 학생들은 성취기준평가 2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퀴즈엔에서 성취기준 도달하기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개발하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필요시에 태블릿 PC 사용에 자주 노출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실에 태블릿 PC를 교사 포함하여 학생 수만큼 준비하여 충전함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블릿 PC를 빌리고 반납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적재적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만들어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수업에 학생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G수트에서 만든 학생용 학교 도메인 계정으로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학생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본시에서 사용할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만들어 활동 안내를 설명하고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등교시 지각할 것 같아 1분 단위 시각을 물어보고 시각을 읽어야 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반 학생 2명이 기자와 학생 역할을 맡아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수학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구나를 느끼게 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 같은 반 친구가 등장하니 학생들이 집중하여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동기유발로 제시한 문제 상황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학적 원리키기 및 적용하기 단계에서 재미를 위해서 수업에 접목한 게임인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구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테마 수정 메뉴에서 같은 시각 6종을 시계 그림 삽입과 텍스트 적기로 입력합니다. 이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나타나는 시각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같은 시각 6종을 모두 입력한 후 테마 수정 화면을 닫고 카드 12장을 만듭니다. 이때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메뉴를 이용하여 만든 후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여 숫자를 입력하고 그룹화를 합니다. 화면 상단의 공유를 클릭하여 G수트에서 만든 학생용 학교 도메인 계정을 모둠별로 입력하여 초대합니다. 여기까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 만들기를 하여
모든 별로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학적 원리키기 및 적용하기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 잘 배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퀴즈에드로 두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풉니다. 제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들기 쇼 메뉴에서 쇼 제목과 태그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다형 문제의 경우 타입을 선택형으로 선택하고 퀘스천에서 문제 내용을 입력한 후 미디어에서 시계 그림을 삽입합니다. 앤서란에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입력한 후 정답을 체크하여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 OX 문제의 경우 화면 왼쪽 하단의 플러스 페이지를 클릭한 후 우측의 타입에서 OX0을 선택하고 퀘스천을 입력합니다. 시계 그림을 삽입한 후 앤서에서 OX 중 정답을 체크합니다. 저장을 누른 후 프리뷰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 후 OK를 클릭하면 완성이 됩니다.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도작 활동에서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분을 나타내는지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시각을 모형시계 앱에 나타낸 후 링크를 복사하여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댓글 달기, 수학적 원리 익히기 및 적용하기 단계에서 모형시계 앱에 나타낸 시각을 짝에게 보여주고 읽어보게 하는 활동을 할 때 매스러닝 센터 사이트에 있는 모형시계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매스러닝 센터 사이트 앱 중 모형시계 그림에서 Learn More Go to Web 앱 메뉴를 클릭하면 모형시계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본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형시계 앱의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작업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메뉴는 모형시계 3종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긴 바늘이랑 짧은 바늘 중 하나를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이는 시계,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시계, 원 모양의 시계를 60등분까지 할 수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모형시계 3종 중에 첫 번째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모형시계 보드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작업한 모형시계 보드를 이미지로 저장, 링크 복사, 코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링크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시연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시각을 나타낸 후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댓글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 실시하는 활동을 안내하는 파워포인트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화면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과제 만들기에서 더하기 기호의 하위 메뉴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연동되어 활동 안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수업 자료인 시각 메모리 카드 게임, 성취 기준 도달 확인 평가 퀴즈앤 모형시계 앱 사이트, 활동 안내 파워포인트를 구글 클래스룸 과제 만들기를 통해 업로드한 후 수업 안내를 기록하여 수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 단계에서 분 단위의 시각 읽는 방법을 판서로 정리할 때 붙임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모형시계의 경우 할핀을 이용하여 시계 바늘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수학이 든날에는 태블릿 PC 사용하고 싶다. 오늘은 태블릿 PC로 똑똑 수학 탐험 안 해요. 문제 풀자고 하면 퀴즈 N으로 풀어요 라는 반응을 학생들이 보여줍니다. 교과서와 연필로 수학 공부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태블릿 PC와 온라인 수업 도구로 수학 공부하는 것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수업 참여 소감을 5글자로 표현하고 이유를 적어보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퀴즈에는 할 때 퀴즈를 맞히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과서 연필 지우개 준비해도 되지 않아 편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태블릿 PC의 온라인 수업 도구들로 재미있게 수업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해서 흐뭇했었기 때문에 흐뭇했었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기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수업 사례 발표가 선생님들의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렌디드 러닝 수학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0분 휴식 후
이어서 주제 발표 및 수업 토크가 시작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수학과 주제 발표를 맡은 사하초 교사 박태우입니다. 수학 시간 활용 가능한 플랫폼 및 학생 협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초등 수학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모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구, 조작 활동 등이 눈에 띄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 수업과 에듀테크 등도 눈에 띕니다. 좋은 수학 수업은 다양한 수학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돕는 모든 협업 수업으로 학습자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원격 수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학 교구를 만질 수 없었으며 모든 수업은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공존하는 지금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 수학 시간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 및 학생 협업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격 수업과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며 방향성을 찾아봤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 수업 도입 후 가정에서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 친구와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구현에 있어서 기존의 수학과 교수 학습 방법에 학생들에게 효율적이며 흥미로운 에듀테크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며 상호작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의 효율적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준비된 좋은 수업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이며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구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 역량으로 교육과정 문해력입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블렌디드 러닝과 결합하고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한 교육과정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 자료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토의 토론, 활동 중심의 수업 구현, 교수평 1차를 위한 평가 도구 개발, 조작 활동 등 학생 중심 수업의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분석하여 수업 시간에 적절히 활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블렌디드 러닝과 학생들의 흥미와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블렌디드 러닝 기획 및 전략 수립, 블렌디드 러닝 구현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 및 학생 학습 반응 연구, 교사와 학생에게 배움이 있는 성공적인 교육 실행의 단계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에서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는 수업 구현을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가능 플랫폼, 학생 집중력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자료 개발,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및 수업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수학과에서는 이용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 학생 집중력과 동기를 유발하는 에듀테크 도구 등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유형입니다. 온라인 중점형, 온 오프라인 협력형, 오프라인 중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결국은 온 오프라인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사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 속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수업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는 즉 교육과정 성취 기준 대구조와 유연화, 역량 중심, 학생 중심의 수업 구현,
교수평 1차의 구현 등 교육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어집니다. 쌍방향 소통 및 피드백 강화 방안입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의 팁으로 쌍방향 원격 도구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사전 실태 분석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짧고 명확한 콘텐츠 제시, 모든별 토의 및 학생 간 피드백 등 상호작용과 피드백 규칙을 세우고 퍼즐, 퀴즈, 게임 등 즐거운 상호작용 경험을 만들면 효과적인 쌍방향 블렌디드 수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 구현을 위한 자료 중 좋은 자료를 제작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수학과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유튜브, 싱크벨, 퀴즈 배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나 띵크벨 등을 통한 교육 자료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유튜브 자료는 수학공장, EBS 마테마티카 등이 있으며 띵크벨은 퀴즈, 토익토론, 워크시트 등 수학 교육 전반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작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입니다.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수학과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플랫폼 또는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학 교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인 방역 문제나 또 소독 문제로 구체적 조정 활동도 또는 모든 수업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내하는 매스러닝 센터에서 제공하는 수학 교구 앱을 활용하면 구체적 조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본 수학 앱은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 교사는 정선된 자료 및 계획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의 활동을 링크로 달아 교사가 확인하거나 모두끼리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양한 수학습 도구를 교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템플릿 PC가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다뤄볼 수도 있습니다. 매스 앱입니다. 분수, 지오보드, 수학시계 등 수학 수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앱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활용도가 높은 세 가지 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과 수업에 적용 가능한 앱 중 지오보드입니다. 지오보드는 교과서에도 안내되어 있으며 도형 영역 전반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매스러닝 센터를 치시면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집니다. 초기 화면 중 두 번째 탭에 있는 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수학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지오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크롬에서도 되지만은 웹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보드를 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오보드 판이 보입니다. 판의 종류도 작은 판, 또 판의 종류도 격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격자를 가지고 요 밑에 보이는 고무줄을 가지고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학년 1학기 2나눔 평면 도형 단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매스러닝 센터에서 제공하는 수학 앱에서는 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만들어 보일 수 있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수학 교과서에 있는 활동으로서 정사각형을 완성하기 위한 제한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을 만든 후에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링크를 할 수 있는 탭이 있으며 링크 주소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학생들은 이 화면을 가지고 이 조건을 활용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정사각형을 완성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작 활동뿐만 아니라 교수 평가차에서 중요시 여기는 평가와 관련돼서 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 앱입니다. 수학 연산 영역에서 분수는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학 앱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조작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밑에 보면 분수 막대, 분수 막대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분수 막대에 색칠을 하면 옆에 분수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둥근한 것 중에 두둥근하고 이것은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분수 막대를 통해서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서 단위 분수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수 막대를 활용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3분의 2와 6분의 4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고 수학과에서 원리 발견 학습 모형에서는 다양한 방법, 즉 여기서는 이제 분수 막대로도 해보고 원 모형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활동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분수 앱을 통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직접 3분의 2와 6분의 4를 분수 막대와 오모형으로 직접 그려보고 또 그려본 것을 실제로 서로 보게 보는 활동을 통해서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수학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와 관련된 앱은 오늘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침을 돌렸을 때 시침도 함께 움직이는 것도 있고 분침과 시침이 별도로 움직이는 시계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학생들 조작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한 수학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 모형입니다. 수 모형. 특히 1, 2, 3학년 저학년의 수학학습 시간에 수 모형이 많이 나오는데 100모형, 10모형, 1모형 이런 것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백 모형을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또 따로 분리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수직선입니다.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에서 여러 가지 분수의 종류를 알 때 수직선으로 분수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직접 수직선에 분수를 표기하며 나타내면서 분수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고 시작하는 점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수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스 러닝 센터에서 제공하는 앱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학 앱들이 많습니다. 앱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수학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며 또 성질 수준 도달과 관련이 있는 또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안내된 앱은 2학년 곱셈 국어와 관련된 앱으로서 카드 뒤지기 놀이를 하며 카드 뒤지기 놀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곱셈 학습과 연습 및 챌린지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곱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이외에도 많은 게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에듀테크 자료 중에 RGOMS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공학 도구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활용 가능한 수학 공학 도구가 많이 부족했지만은 웹 기반의 수학 공학 도구가 개발되어 초등에서도 활용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RGOMS는 웹에서 바로 접속해서 바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수학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형 또는 측정 영역에 많이 활용 가능합니다. 활용 사례 첫 번째는 입체 도형의 활용입니다. 6학년 수학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작 활동을 통해 입체 도형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GOMS에 접속을 하면 위에 도형 만들기, 입체 도형 만들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체 도형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체 도형 만들기 중에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이어 붙여서 전개도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학생들이 전개도를 만들어 보고 이 전개도를 직접 또 적어 보면서 내가 만든 것이 과연 전개도가 맞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 도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기둥 원뿔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기둥에서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육각기둥입니다. 각기둥뿐만 아니라 각불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체 도형을 만들고 또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을 통해서 입체 도형의 도형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학년 2학기 3단원 공간과 입체에서 활용 가능한 쌓기 나무입니다. 이 쌓기 나무를 굉장히 쉽게 쌓을 수 있고 또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쌓기 나무를 쌓아서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 밑에서 본 모양, 오른쪽, 왼쪽에서 본 모양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동에서 활용입니다. 초등 전 학년에 걸쳐 도형 관련 부분이나 축전 관련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컴퍼스 등 실제적 조작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용이 용이하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좋아서 다양한 도형 학습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음 보여드린 것은 합동과 대칭과 관련해서 다각형을 점대칭, 선대칭, 도형도 만들 수 있고 대칭 이동과 관련해서 점대칭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점대칭 관계에 있는 도형의 성지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측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원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원을 그리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스를 활용해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은 학생들이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쉽게 원을 만들고 또 원에 대한 또 속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딩 관련 활용입니다. 수학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코딩을 통해 스팀 교육, 주제 중심 프로젝트 운영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코딩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도형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학과나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지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의 흥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쉽게 들고 와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 명령어대로 도형이 그려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코딩적 사고를 통해서 또 도형의 성질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에듀테크를 적용한 수업 사례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은 수학과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도 활용되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이 더 용이한 차시를 선정하여 원격 수업에 에듀테크 도구를 적극 활용하였고 토의 토론 전략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여 배움이 일상까지 연계되도록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통계 활용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설문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지 폼을 활용했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으로 얻어진 많은 데이터를 직접 분류, 구분짓기를 했으며 발표 자료를 제작, 공유, 발표까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당구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원격 수업이지만 미래 수업으로의 전환은 어쩌면 필수 불가결인 시대의 흐름입니다.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으로 변환되더라도 몇 명은 집에서 또 몇 명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된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이나 플랫폼의 사용이 수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나 수업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과 에듀테크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수학과 학력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서남초 강홍순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교과교육과정소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를 돕고서 수업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과 수업 토크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수학 시간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 및 학생 협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사초 박태우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2학년 수학과 수업 사례를 해주실 교대 부설초 이영수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을 맡아주신 부산교대 수학과 이동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수업 토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토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은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패널분들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자문위원이신 이동환 교수님께서 지도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 점은 오늘 수업 사례 발표 내용과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바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질문은 협의가 끝날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맨 위쪽에 사후 설문조사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받은 사전 질문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초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이 생중계되고 있는 등교 수업 실시간 참여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의 보완 사항과 창의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큰 문제가 실시간에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수업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구글 슬라이드나 퀴즈N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굳이 교실에 있지 않아도 그 태블릿만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슬라이드나 퀴즈N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등교 중지 학생과 교실에 있는 학생이 동시간대에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등교 중지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어떤 수학적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등교 중지 학생과 교실에 있는 학생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어떤 수학적인 말이나 그림 표현만으로도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실에 있는 학생이 등교 중지 학생한테 어떤 수학적인 도형이나 이거 설명을 하면 그 제한된 조건을만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집에 있는 학생은 그것만 가지고 수학적 개념의 본질을 가지고 개념을 또 설명을 듣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을 한다면 수학적 개념 학습 지도에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온오프 수업의 장점만을 살려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명초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토익 토론 활동 활성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별로 아이들의 역할을 잘 배분하여 한 명도 소홀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금희는 분위기를 잘 이끌고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아동으로 정하고 우수화 중에서 내용을 잘 추스르고 정리가 빠른 학생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아동들은 지킴이나 칭찬이 등으로 상황에 맞는 역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기기를 잘 작동하는 학생을 지키기로 잘 지정하는 편이고 보통 소극적이거나 부진한 학생은 칭찬이로 임명해서 친구들의 의견에 맞장구 치고 발표할 때 발표물을 들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는 역할을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 학생들이 발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해낼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부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태호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동초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블렌디드 러닝을 접목한 활발한 토의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토의 기법 도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점은 토의의 목적과 수업의 성취 수준입니다.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에서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해 가장 용이한 토의 기법의 선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블렌디드 러닝,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수학의 특성상 조작 활동과 토의 활동을 통한 일반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패널 토의 등의 활용은 좀 적은 편이었지만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구글 슬라이드 또는 패들렛, 젠보드 등을 활용해서 토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학습 목표 도달에 가장 적합한 토의 기법을 선정하고 또 그에 맞는 에듀테크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 같습니다. 다시 이동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중선 선생님께서 플랫폼을 활용한 수학 수준별 수업 방안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를 활용한 수학 수업 도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 아카데미나 놀이스쿨 또는 뭐 똑똑 수학 탐험대 같은 도구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그걸 이제 AI가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 학생에게 적절한 이제 수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AI 활용 학습 도구들을 활용하면 학생에 맞는 수준의 이제 적합한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준다면 적절한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수준별 학습 방법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영숙 선생님께 질문 들어왔습니다. 평소 수업에서 학급 내 수준별 학습은 어떻게 실현하고 계신가요? 네, 수학과에서 수준별 학습은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LS 시스템, 즉 학습자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많습니다. 1, 2학년부는 똑똑 수학탐험대가 개발되어 있고 현재 다른 학년군도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와 AI가 제공하는 수준별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칸 아카데미나 AI가 제공하는 문제 풀이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준별 학습이 놀이스쿨 수학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에 이어서 이영수 선생님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호 선생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학과에서 학생 참여 중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사례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학과 영역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를 소개하려면 앞서 주제 발표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IGO-MES와 또는 매스 러닝 센터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 도구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공학 도구 중에서 뭐 GSP나 GeoGebra 등을 이제 외부로 구현한 IGO-MES는 특히 도형이나 특정 영역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매스 러닝 센터에서 제공하는 앱은 도형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연산, 특히 분수 영역 등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학과 교수 학습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양한 수학 교구 체험이나 수학 게임을 위한 여러 가지 툴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수학과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도형에서는 IGOS를 추천해 주시고 기타 연산과 도형 다른 영역에서는 매스러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수 선생님 수업에서도 매스러닝에서 시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박태호 선생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의 접재적소에 디지털 교구, 스마트 기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교사가 미리 계획한 내용을 PPT에 담아서 활용했듯이 온라인에서도 그와 같은 활동을 한 곳에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사이트인데 구글 사이트 활동 내용에 따라 조직해 놓으면 나중에 구글 사이트만 열어 놓아도 수업의 흐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구글 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면 온라인 교실을 생성이 가능해서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이나 팀즈를 활용한 온라인 교실을 활용해두면 아이들이 알아서 평소에 이용할 수 있고 수업에 언제든지 접속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입니다. 계속 박태호 선생님께 질문 들어왔는데요.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학과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구상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할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바로 학생들의 실태와 교육과정 문해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문해력이 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블렌디드 러닝 구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탓에 요구되는 활동,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어떤 에듀테크를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활용 가능한 협동학습 전략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과제, 수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제가 어떤 특정한 답 하나만을 요구하는 과제 형태라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이 모이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과제,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그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수업 영상에서 메모리 게임 같은 경우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단서를 많이 열어보면서 이제 학습에 그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듯이 그런 형식의 과제가 협동학습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최근에 한 연구에서 보면 모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보다 학생을 랜덤하게 임의로 이제 배치하는 경우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고정된 역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둠학습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또 배우고 그게 더 모둠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둠 구성 전략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들이 학생들이 같이 댓글을 단다든가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각자들의 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 수업도 협동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랜덤한 모둠 구성 완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둠 구성이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인데 많이 배우고 앞으로 수정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영수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발표 훈련이나 학기초 기초학습 훈련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2학년인데도 너무 수업 태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발표 훈련이나 학습 훈련 방법이 어떠한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학기 초에 3월 담임 주간에 학습 훈련을 많이 시키실 겁니다. 학년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법은 다르겠지만 수학과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신호를 통한 발표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손 들면 발표, 집게 손가락 하나 올리면 질문, V자 손가락을 펴고 손 들면 보충, 주먹으로 손 들면 반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정해야 수업 시간에 알맞는 발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 조절입니다. 1단계 목소리는 짝토론, 2단계 목소리는 모든 토론, 3단계 목소리는 전체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 이렇게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친구들 바라보는 태도를 연습시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을 잘 들어야 잘 발표할 수 있고 또 칭찬하는 리액션도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습 훈련 방법을 예로 들면 첫째, 3월에 수학익힘에 메인 뒤에 붙어있는 답지를 뜯어서 담임이 보관하고 수학 시간에만 활용합니다. 저학년들은 보통 수학익힘을 담임이 채점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 고학년들은 이금희 학생이나 또래 교사를 활용해서 채점을 하신 후 서로 설명하거나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 좋습니다. 둘째, 오답노트 쓰기를 지도하셔야 합니다. 저희 경우를 예를 들면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후에 오답은 꼭 오답노트를 적어오게 합니다. 공책 반을 접어서 왼쪽에는 틀린 문제를 적게 하고 오른쪽에는 풀이 과정과 왜 틀렸는지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서 별 1개에서 3개까지 표시하라고 지도합니다. 복수할 때 별을 보고 공부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훈련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수학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수업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답노트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은 아주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유튜브 질문들을 한번 점검을 하는 사이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면 사후 설문조사가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사후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질문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세 분 패널께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시대에 학력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습자 참여 수업,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수학 교실 문화에는 학력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느 패널 분께서 답변을 그 질문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 참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는 실패를 감수하는 그런 이제 틀렸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이걸 감수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도구에서도 이런 게 많이 특징이 있는데 아까 박대현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한 도구, 특히 아까 그 전개도를 만든다거나 도형을 쌓기나무를 만드는 도구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뭔가 실수를 하면 금방 다시 고쳐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환경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은 학생 생각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 교실 전반적으로 그런 틀린 거나 그런 위험, 지적인 도전의 그 안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영 선생님께서도 오답 노트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틀리거나 실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답 노트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일 수도 있고 틀려도 괜찮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수학에서 지금 기초 부진화, 교과 부진화들이 많아서 학교마다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짚어준 대로 가장 기초 기본에 충실한 오답노트부터 틀린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질문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과 수학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원격과 출석 수업을 배분한다는 것은 한 단원 안에서 원격과 등교 수업을 정해 접목시킨 것인지 아니면 단원별로 원격 수업 단원과 등교 수업 단원을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 수업 관련해서니까 이영수 선생님 답변 가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렌디드 러닝 수업 준비하면서 살펴본 교단 지원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단원 안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세분화된 차시의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주의할 점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적절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으로 한 단원 안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곱셈을 익힐 수 있는 앱을 소개해 주셨는데 앱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답변을 입력을 간단하게 댓글창에 해주신 것 같은데 사용법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곱셈 앱 어플이니까 박태호 선생님, 곱셈 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연수원에 수학과 기초학력 관련된 연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오늘 안내했던 그 수학 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곱셈 구구를 답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억 게임처럼 카드를 이제 기억도 하면서 경쟁 활동도 될 수 있는 게임이 방금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그 수학 앱이었습니다. 자세한 더 많은 자료는 부산연수원의 수학과 기초학력과 관련된 연수를 수강하시면 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수학 앱 이외에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학 놀이 등이 또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땅 따먹기나 또 블루커스를 또 조금 변형한 또 다양한 수학 놀이 등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앱에 놀이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과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미래형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으로 블렌디드 환경에서의 학생 참여 중심 수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패널 선생님들께서 아까 답변에서 조금 보충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혹시 보충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아까 계속 우리 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블렌디드 환경이라서 많은 앱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주는 그런 다양한 앱의 사용법이기
그것도 하나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본질은 그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본질을 추구할 때 온라인 도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시고 할 때 그 도구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 전략, 어떤 성취 기준이 중요한가를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혹시 좋은 도구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웬만한 그 어떤 조작 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교육청 자료나 오늘의 수업하셨던 자료를 살펴보시면 필요한 도구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역시나 임기응변에 강하신 멋진 교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업 토크를 마지막으로 그럼 자문위원이신 우리 이동환 교수님의 이렇게 지도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구들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지켜보시면서 많은 도구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학생 참여 중심을 목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더 수업에 잘 참여하게 할 것이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준차가 다양한 과목인데 이런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이냐 고민일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을 할 때 온라인 도구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어플이나 온라인 도구 장점은 학생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시계 돌리는 것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번 시계를 돌릴 수도 있고 거꾸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실제 교구였으면 기록이 잘 남지 않을 텐데 온라인 도구 같은 경우는 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그 교구 조작 과정도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유연한 교구 조작과 그 유연한 조작 결과가 남는다는 점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 어떤 조작 도구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교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에 맞는 교구들을 찾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중에 있는 온라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도구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 많은 걸 어떻게 내 수업에 다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쓰라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먼저 수업의 목표, 성취 기준을 고려하시고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오늘 수업 자료나 아니면 교육청 여러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서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그 오늘 목표로 했던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댓글창에 사후 설문조사를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2021학년도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수업 워크숍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교실 수업에 필요한 자그마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학과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